제37회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를 또 지원 나왔습니다. 회의 시작하시죠. 성과 측정 결과를 하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6월달 안전보건 성과 측정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기교육은 6월 1일, 6월 14일, 6월 28일 3번 실시가 돼서 총 186명 실시가 됐고요. 협의체에는 6월 13일, 6월 27일 실시가 돼서 20명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훈련은 6월 4일, 6월 18일, 5월 26일 해서 41명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도부 점검은 1회를 실시를 했고요. 대내 점검은 노사합동 점검하고 자율안전 컨설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TV형 활동은 오전, 오후 매일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가상현실 체험교육은 6월 달에 한번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달성이 됐고, 작업장 안전점검 회의 확대는 지금 공정별로 별도로 실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이 됐다고 표현을 했고요. 탑5 고위험 작업 중심의 위험성 평가, 우리 현재 탑5 공정 5개가 작업을 하게 되면 위험성 평가에서 A등급으로 해서 도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도출이 됐기 때문에 달성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와 함께하는 안전보건 문화 확대, 요거는 지금 현재 6월 5일, 6일, 10일, 13일, 18일, 19일, 20, 28일에서 총 8회 동안 감성안전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폭염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 추진 계획은 6월달 성과 측정은 전부 달성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험성 평가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보면 새벽 토건은 지금 작업이 미실시된 건이 2건, 그 다음에 우리 조치자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게 3건, 그 다음에 확인자가 조치한 거는 3건, 그 다음에 건설 철강은 공익 조치자와 확인자가 둘 다 업로드를 시킨 거는 1건 있고 나머지는 작업 미실시입니다. 그리고 건설 철강 또 한 가지는 둘 다 확인자와 조치자가 다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우리 신한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확인자는 전체 안 했네요. 그리고 철근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소년국이 뭐죠? 깽폼. 그래서 아직 요거는 미조치. 그래서 아직 업로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험성 평가 작성을 하는 주기에는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고 공지를 해드리거든요. 카톡에다가. 분명히 보실 거예요. 보시는데도 안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저희 현장 평가가 되고 각 협력업체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수가 없어요. 평가 자체가. 이게 그대로 저희 본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조증수 평가나 코사, MS 점검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현장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도 마찬가지고 각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밖에 평가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지를 해드리기 전에도 각자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 소장님께서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동부혜택 전기기계 공이 한 가지씩 작업 미실시, 그 다음에 7월 12일 실시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전기는 조치자와 확인자가 한 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은 발표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미조치된 부분들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해서 다 조치돼서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오늘 37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37회 피드백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벌써 37회라는 것은요, 이 협력업체 회의를
37번이나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얘기를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참 서글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각자 자기 할 일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 받을 있겠습니다. 공동수시 위원회 공정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게임폼 세팅이 내일이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지상 4층 자재를 다 하역하고 나서 월요일서부터 15일서부터 약 이틀간 월 출근이 양이 많아서 이렇게 되고요. 화요일 날월 알폰 들어오고, 수요일 날 슬라브 들어오고, 목요일 날 월이 들어오고, 금요일 날 슬라브 들어오고, 사일까지. 여기 지연문이라고 써 있는 거는 오늘 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25일 날 지연문 다 잘라고 있고, 남아 있는 게 지금 저면차인데 저면도 되도록이면 빨리 타사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오늘 아침에 최현식사님 대표들한테 직접 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수시로 변해가지고 시스템이 내일 지금 전면적 램프 쪽 내일 동반회를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하고 그 자리에는 다시 기계를 세워서 마감 작업 한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모레는 지하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드라이 작은 첨다 해체 정리해서 반출할 겁니다. 대략 공정은 그렇습니다. 수시 이연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이작은 백색 철근이고요. 그리고 이염용에는 우마 작업 안정물이 위축에도 철학이 있으며, 계산대 제거 안전머리 걸고 없을 경우 세면대 생산의 안전머리 체결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미개 소형 시 민접한 벽실 최근에 어깨 높이 위로 그 체결을 하시고 고리거리가 없을 경우에 생명줄을 별도 설치한 후에 안전고리를 체결한 후에 작업 받아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백체철근입니다. 슬라브 철근 및 월철근 조립 중 자재 인형구 기구비 덮개 미설치로 인한 추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하철 건데요.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대책으로는 자재 인형구 기구 덮개를 반드시 덮어서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인형구 부위에 작업하지 않는 경우에 항시 계곡으로 덮개가 설치되어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단위 작업으로는 기둥 벽체 거푸림이 이제 게임폼 알폼 세팅입니다. 이음료는 게임폼 알폼 세팅 및 마감 작업, 보수 작업 시 안정을 미체결로 벽체 추락이 있고요. 계산 대책으로는 보수 작업 때는 반드시 생명체 생성하여 안정을 체결하여 추락 사고 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빈 마감 작업 간의 보수 작업자들이 반드시 안전고리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피 페이크 슬라브 혜택입니다. 3층. 지금 3층 슬라브 혜택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음내는 슬라브로 천장 해체되고 지게 되면 추락이 단대적으로 슬라브 상부 해체 시 안전발판 설치하고 안전고리 체계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의 발판 상부의 슬라브 해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고리를 체결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펌 이제 촬영자입니다. 이염료에는 게임펌 촬영 작업 시 하부 접근 통제 미시로 약화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고요. 게임펌 민양 작업 시 하부 접근 금지 구역 설정하여 하부에 신호수 배치한 후에 게임펌 인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법 촬영 및 인상 설치 작업 시 하부에서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접근 금지 범위를 구획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받아야겠습니다. 네, 원율 재단 이거는 그냥 넘어가다. 지난번에 나온 게 또 나오고. 다음은 비계 해체 작업. 이염료는 해체자의 그 양중가의 과다 적재로 가시설 양중 작업대의 붕괴 위험이 있고요. 개선 대책으로는 작업자는 가시설 양중 작업대의 해체 작업을 무리하게 가져가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작업대 포장된 자재를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작업 투입 전에 교육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제가 근로자들은 구조 계산은 안 해봤지만 네. 그동안에 이제 현장 다니면서 네. 3톤까지는 3톤. 그 상태로 해서 근로자들한테도 대략 3톤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죠? 통보했어요. 네, 이상 네, 다음 동백팀 2주간 예정입니다. 사업 체벌관 작업이고요. 지상 4층 체벌관 작업 15일에 16일에 정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상 5층은 26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트러블 배관은 지상 5층 봄 세팅에서 본 작업이 22, 28일 정도에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선 작업은 지하하고 지상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험성 평가입니다. 공중은 전기 일반 배관이고요. 다른 작업은 말구조 작업, 지상 5층 벽체 배관 작업. 위험률은 단위세대 벽체 배관 작업 중 최근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말기의 급단 작업으로 전두 위험이 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말기 개선 시 땅부 철근의 안전고리 체결한 후 작업 급단 부분 지향합니다. 박상 연구기 작동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비계를 이용해서 공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좀 지장물 정리 정도는 정돈이라고 있네요. 하시고 안전고리 체계하고 2인 6조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도 공정원 전기 일반 배관이고요. 작업으로는 렌탈 지상 1층 렌탈 작업. 위험률은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전등의 입신 작업 시 다양한 몽 설치 미확인으로 인한 협착 위험이 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작업 전 협착 관계대의 안전거리 체결하고 동작 상태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리프트 같은 내용이고요. 보수 작업인데, 그다음에 테이블 리프트에는 그 안전장치들 작동 유무 수시로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구조물에 안전고리 체계해서 작업하시고, 그다음에 꼭 밑에 하부 신호수 해서 인원 통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부일대 2주간 기계 2주간 예정 공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알폼 세팅되는 순서대로 봐서 이제 바닥 슬리브 설치 작업을 지상 5층부터 시작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22, 23일 정도에서 2주간 되면 그리고 15일부터는 이제 계속 저희는 지상 2층 공용 쪽 화장실에 그 급수 고배수 통기배관 설치 작업입니다. 작업은 지상 1층에서 작업 진행합니다.
위험 요인은 앞에서 전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그 지상 1층 천정 공용부 화장실 배관 작업시 고수 작업대를 사용하는데 안전거리 위치에 대한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고수 작업대 작업 시 안전거리 지금 및 안전 난관을 딛는 작업 행위 금지하고 작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 사용 전에는 그 장비 확인을 하시고요. 작업 구간도 정량 후에 작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력토건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바닥 목매김 설치해서요. 블록 쌓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작업은 시멘트 벽돌 블록 4m 자재 혹은 장비를 사용하여 지게차 사용해서 소음 반응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지게차 사용 시 후방 협착 방지공 미설치로 인한 주변 작업자와 협착 위험이 있습니다. 퍼센트적으로는 지게차 사용 시 후방 협착 방지공 설치 후 작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게차 후면에 헌착방지로 주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지하층 호소 구간 이동식 틀비계 설치 사용 및 해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 중 안전벨트 미체계로 인한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 시 안전거리 2줄 체결 후 작업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식 틀비계 상부에서 작업 시 반드시 안전거리를 2줄로 시근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지하층 시멘트 블록 4층, 5층 쌓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블록 쌓기 시 작업 중 반복적인 허리 수준과 동량물 취급으로 인한 노통 재해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 중 체조 실시 및 동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 시간을 구애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 수익전 중량을 취급 관련하여 교육 실시하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층 시멘트 블록 쌓기입니다. 이동식 기계 설치 시 해치형 발판 미설치로 외부 승하강 등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이동식 비계 설치 시 해치형 발판 설치하여 내부로 승하강 하겠습니다. 이동식 비계 설치 시 해치형 발판과 승강사다리를 설치하여 내부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팽들을 밟지 않고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통은 조금 전에 위험성 평가해 주신 거는 지난 회차하고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위험성 평가해 주신 내용들이 전 회차에 그러니까 이 2주 동안에 잘 안 됐던 것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벨트도 잘 안 매시고 승강 설비는 외부로 올라가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 해드리고 해서 개선을 한 번씩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이슈 전달 사항 같습니다. 자, 내부 이슈하고 외부 이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이슈로는 중대재해 사례 6월 28일 달비기를 타고 아파트 외벽 코킹 작업을 하던 제자 45m 아래 추락 사고 외에 7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5월, 6월, 7월에서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서 대규모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7월 23일 날 화요일 오후 2시에 중화일구역 아파트입니다. SK 플랜트에서 노중도 관내 현장 모든 현장의 소장하고 안전관리자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또 간평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이번에는 북부지청의 지청장이 같이 참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강화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날 노중도 지역 협의회도 같이 2시에 실시가 돼서 같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안전 컨설팅은 7월 19일 날
다음 주입니다. 19일 날 금요일 날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안전보건 법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좀 전파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비상사태 대비훈련에서 7월 17일 날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고요. 최근에 그 화성 화재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화재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실제로 비상사태 대비 훈련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피하는 훈련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울리고 전 근로자들이 모이는 걸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게 되면은 지상 1층 2번 게이트 앞에서 다 모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짜만 정해드리고 시간은 정하지 않고 그래서 불시에 실시를 해서 전 인원이 다 모이는 것만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비상사태 대비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사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달비개 타고 아파트 외벽 포킹 작업을 하던 중에 45m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되는 사고고요. 매 2주마다 요거를 설명드리는데 이런 건들이 꼭 한 건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추후에 마감 작업할 때 도장 작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그에 따른 예비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게차로 유리거치대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자재가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근로자한테까지 또 피해가 있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지금 저희 현장에서도 오늘도 지게차가 지금 총 아까까지는 3대, 외부 지게차 2대, 내부 지게차 1대 해서 운영이 되고 추후에는 또 새벽 토공에서 또 지게차가 들어와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내에서 지게차 운영에 대해서 좀 특히나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사다리차 원광구에 냉장고를 싣던 중에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 추후에 이제 마감 작업 때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요. 고소 작업할 때는 안전벨트를 꼭 쿡쿡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고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분뇨 수거 작업 후 호수 정리하던 중에 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리면 제자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브레이크를 잡아놓던가 고인목을 해놓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로 인해서 제자가 지금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위에 올라가 로프를 묶는 작업 중에 제자가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치료 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신한건설에서 이제 자재들이 외부로 반출이 되는데 그 화물차 기사가 탑 칸에 올라가서 이제 자재를 받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뒤로 넘어지거나 해서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신선 철거 작업 중에 제자가 고소작업차 버켓 상단부에서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례입니다. 보통은 이런 사고들이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닌데 아마도 버켓 안에서 더 먼 곳에 있는 무언가를 작업하기 위해서 몸을 더 바깥으로 내밀다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 붐을 더 벌려주거나 해서 운반을 버켓을 더 멀리 대주는데 아마 최고로 멀리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자가 주차타워 내부 철구 조물 설치 작업 중 3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현장 바로 옆에 리베로 빌딩에 지금 주차타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5층에 이제 9m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아마 그때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작업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골 구조물 상부에 올라가 절달 작업 중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작업 중에 아마 사고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안전보건법규 개정 사항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의 고시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매 분기마다
시행이 되거나 아니면 개정이 되는 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해당되는 사항들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 및 추락 방어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사용 기준을 신설했다. 그러니까 이동식 사다리가 사실은 현장에서 거의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작업용으로는. 아마 전기나 설비에서 한 30초간 작업하기 위해서 잠깐 올라가는 거에만 해당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마 신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의 최대 하중 기준을 개정한 부분하고 분해 운반차 후진 경보기와 경광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강제적인 사항이 없었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분해 운반 차량에 대해서 신설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력 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기존에는 90데시벨 이상 되면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게 더 한 단계 낮아졌다. 그러니까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기준 명확함이 신설이 됐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하층 정화조 도장 작업이라든지 에폭시 작업을 할 때 이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차기 안전보건 일정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 내일하고 토요일 날 해서 2양 이틀 동안에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다가 올려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기 38회 위험성 평가는 7월 22일 날 작성을 하고 협의체회는 7월 25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더 후의 일이기 때문에요. 7월 29일 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코사 MS 위험성 평가 점검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협의체회라든지 위험성 평가라든지 내부적인 저희 현장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가 상반기 때는 1월 달에 할 때는 신한건설이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회의를 시연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동부엔텍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됐든 설비가 됐든 아니면 같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해서 시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하는 게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회의입니다. 그래서 2주마다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사진만 찍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자분들이 참관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동부엔텍 측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건의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알법이 금요일까지 들어오는데 혹시 우리 타 작업반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자재를 넣지 않도록 양쪽이 아마 완전히 꽉 막힐 거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날 그 타워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시간은 금요일날 저녁 때나 좀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정해성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오는 대로 제가 카톡에다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매주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울 날 수고들 많으신데요. 이주간 매주 이렇게 좀 거를.